안녕하십니까. 굿라이프 척추88TV의 청자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이상근 증후군은 있다 없다, 이것도 저는 몰랐는데 여기 대해서 이제 어떤 환자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원장님은 이상근 증후군의 스타신데요. 왜냐면 저 뭐 600만 거의 나왔으니까. 근데 이상근 증후군이 없다는 경우도 있고 뭐 있다는 경우도 싸우는데, 원장님 뭐가 맞나요? 저한테 물어보신 분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이상근 증후군이 있으니까는 다 논문에도 나오고 교과서도 있는 거지, 그게 없다고 하신다. 근데 이제 나오더라고, 유튜브에서. 그래서 제가 그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상근 증후군, 이런 것이 정말 있는 병이냐 없는 병이냐. 자, 없는 경우, 없다고 하는 분들은 이제 뭐냐면은, 이상근 증후군을 수술해봐도 나지 않는다. 이상근 증후군이 엉덩이에 있는 이상근이죠. 그 이상근을 외과적으로 절개해서 수술해내면 좋아져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좋아지지 않으니까 이거는 없는 병이다. 그리고 MRI에서 암을 검사해도 이쪽에 이상근 쪽에 뭐가 이상이 보이지 않는데, 그럼 그게 어떻게 병이라고 할 수 있냐, 이런 여러 가지 뭐 썰들이 있어요. 먼저 MRI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척추에서 척추를 찍었는데 너무 깨끗한데, 직장을 그만두고 걷지도 못하고 마약성 진통제를 먹지 않으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힘들 정도로 폐인이 된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봐도 없어요, 진짜. 근전도 검사, 여러분 다리에다가 이렇게 전극 뽑아서 하는 근전도 정상이에요. MRI 깨끗하죠. 허리에다가 혹시나 싶어서 주사 맞았는데 아무 차도가 없죠. 병원에서 뭐예요? 정신병 취급하는 거예요, 정신병. 이분들이 돈은 거의 수천만 원 쓰고 돌다가 저한테 오는 거예요. 이상근 증후군이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들 뭐냐는 거예요, 이분들은. 일부 의료계에서 의사분들이 하는 말이, 허리 MRI에서 아무것도 없으면은 그 사람은 아플 수 없다. 다리가 땡기고 시리고 저린 방사통은 허리에서 MRI 찍었는데 이상이 없으면은 몇 가지 병이 또 있는데 그거밖에 없다. 그럼 몇 가지 병이 있느냐?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유명한 건 당뇨성 말초신경병증. 여러분, 당뇨가 있는 분들은 합병증으로 다리가 땡기고 시릴 수 있어요. 요거 진단 가능합니다. 바로 근전도 검사에서. 또 당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지정맥류죠. 하지정맥류 심하신 분들도 다리가 막 땡기기도 하고 막 지나고 해요. 진단 가능하죠. 왜? 하지 초음파 보면 돼요. 하지 초음파 보고 육안상으로 혈관이 이렇게 튀어나왔고 부종이 있으면 하지정맥류 가능합니다. 수술 받으실 수 있는 것이고. 세 번째, 하지불안 증후군. 하지불안 증후군은요, 검사에 나오지 않아요. 이건 검사 유일하게 요거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검사에서 잡을 수 없는 병이에요. 근데 임상 특징이 있어요. 임상 특징이. 밤에 심하다. 낮에 활동하면 괜찮다. 밤에 누워서 다리를 막 움직이면은 좋아진다. 확연히 디스크라든지 협착증과 다르죠. 그죠? 그래서 증상만 봐도 하지불안 증후군인지는 알 수가 있다. 그 외에도 뭐 바이러스성 말초신경병증, 이것도 있어요.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다리에 있는 신경을 망가뜨리는 병인데 진단 가능해요, 근전도 검사로. 근데 이를 검사해서도 전부 다 음성이고 임상 양성도 하지불안 증후군과 다른 분들이 엄밀히 있다. 그럼 그런 분들은 도대체 뭐냐? 분명히 원인이 있는 거죠. 정신병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분들은 왜 아프냐 설명드릴게요. 자, 제가 척추 모형 가져왔습니다. 이상근 증후군 설명할 때도 제가 뭐 비슷한 설명했었는데, 척추가 있고 척추에서 말초신경이 나오니 보이죠? 그 중에서 밑에 있는 척추에 있는 신경들은 빠져서 주로 이제 뒤로 갑니다. 뒤로. 이게 엉덩이 쪽이에요. 이게 앞쪽이고. 그래서 주행 경로로 제가 그려보면은 이렇게 나와서 엉덩이를 통과해 가지고 허벅지 종아리 뒤쪽으로 내려간다. 옆쪽으로 가기도 하고, 그죠? 이 신경은 척추에서 출발해서 근육에 묻혀가지고 쭉 내려간다. 그런데 가장 많이 눌리는 것은 바로 어디다? 출발점인 이 척추다. 척추뼈가 뭐 망가진다거나 아니면 이게 디스크가 돌출된다거나 여러 가지 원인에서 이 신경을 누르는 것이 가장 많은 곳이 바로 이 척추예요. 이 뼈 안에. 그 다음에 이렇게 신경이 내려오는 경로가 뭐라고요? 근육입니다. 근육에 묻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상근이에요. 제가 만들어놨어요, 이상근. 밀가루 반죽인데 말랑말랑하게. 자, 건강한 근육은요, 여러분, 건강한 근육은 탄력성이 있다. 수축과 이완이 잘 되기 때문에 탄성이 있어야 된다. 말랑말랑하고 이게 건강한 근육이에요. 이게 딱 붙어 있는 거지, 이렇게. 그죠? 그러면은
예, 이 신경이 이 이상근 속에 통과해가지고 다리로 간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해본 결과 이 이상근에서 신경이 눌리는 경우가 꽤 있다더라. 척추에서 눌리는 것만큼 똑같이 여기서 눌리는 것도 똑같이 아프고 저리더라. 그렇게 연구를 해서 교과서에도 나오고 논문에도 나오고 정식 병명으로 등록이 돼 있을 정도예요. 그러면 이게 왜 눌리나 보자는 거죠. 정상적인 이상근은 말랑말랑하고 탄성이 있고 피도 잘 통하기 때문에 이 신경에다가 혈액도 공급하고 또 외부 충격을 또 흡수한다. 해볼게요. 여러분 털썩 앉거나 아니면 넘어졌을 때 쾅, 쾅, 쾅 해도 어때요? 충격은 이 이상근이 엉덩이 근육이 보여주기 때문에 이 신경은 말짱하다. 이해되죠? 그런데 어떠한 알 수 없는 원인,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게 뭐라고요? 외상입니다.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해서 이상근이 망가진 겁니다. 어떻게? 건강하지 않고 딱딱하게 굳어가는 거죠. 예, 섬유화 된다거나 아니면 만성 염증으로 인해서 염증이 반복되다 보면은 근육도 딱딱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말랑말랑한 이 밀가루 반죽이 아니라 딱딱한 찰흙과 같이 굳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말랑말랑한 근육보다는 찰흙은 이 신경을 보호해 주는데 상당히 취약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찰흙같이 굳어버린 이상근은 신경과 달라붙어요. 잘 달라붙어서 유착이 심합니다. 유착.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건강한 이상근입니다. 예, 이런 식으로. 그죠? 다시 한번 해도 예, 그죠? 그래서 건강한 근육이 있는 분들은 우리 신경을 수술하는 의사들이 되게 수술을 쉽게 할 수 있어요. 팔뚝, 그 다음에 이런 카팔 터널, 수근관 증후군, 말초신경 질환, 이 신경 수술할 때요. 건강한 근육에 묻혀있는 신경은 저희가 금방 방해할 수 있어요. 현미경 보면서 방해하면 금방 떨어져요. 그런데 병든 근육을 통과하는 신경은 방리가 힘들어요. 아예 들러붙어 있어가지고. 자, 해볼게요. 떼볼게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이세요? 이게 바로 신경과 근육이 유착이 된 거거든요. 떼볼게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근육과 신경이 유착이 돼가지고 들러붙어 있다. 이렇게. 하지만 건강한 근육, 건강한 이상을 통과하는 신경은 해볼게요. 깨끗하잖아요. 예. 외과 의사들이 박리를 쉽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차이를 알 수 있는 사람들은 신경을 수술하는 의사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상근 증후군을 비롯한 말초신경 질환이 없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대부분 눈을 안 본 분들이에요. 자, 이렇게 유착이 생기게 되면요, 염증 세포들이 신경의 표피를 망가뜨려서 이와 같이 신경 표피가, 신경 껍질이 손상되면서 밖으로 이렇게 신경 세포가 노출되는 거죠. 이때부터 잘못된 전기 신호가 전달이 되는 거죠. 그죠? 딱 안 아픈데 아픈 것처럼, 안 싫은데 싫은 것처럼, 그죠? 안 저린데 저린 것 같이 계속 이상한 신호를 보낸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느끼는 허리 MRI에서 이상이 없는데 아픈 바로 이거 원인이에요. 하나 더 있어요. 건강하지 않은 이상근과 건강한 이상근 차이가 있습니다. 충격 흡수죠. 자, 해보세요. 아무리 때리고 해도 얘들은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마치 그 에어조던, 여러분 에어조던 아세요? 네, 농구화 여기 신발에 있는 쿠션처럼 에어조던 해도 충격 흡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방석에 앉고 땅바닥에 앉고 운전을 오래 해도 이게 깨끗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망가진 이상근이 있는 분들은 계속 하게 되면 이 충격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 안으로. 마치 말랑말랑한 쿠션이 아니라 돌멩이가 라는 거예요. 돌멩이가. 그럼 돌멩이를 때리면은 어때요? 충격은 그대로 갑니다. 일로. 망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를 이상근 증후군이라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근육들은 다리에도 많고, 그죠? 허벅지에도 있고 종아리도 있는데 왜 이상근만 나오냐? 맞습니다. 여러분, 다리에도 눌릴 수가 있고요. 허리, 허벅지에 눌릴 수가 있어요. 근데 가장 많이 눌리는 것은 구조의 특성상, 우리 생활의 특성상, 앉아있는 자세, 여러 가지 특성상 엉덩이에 있는 이상근이 가장 많이 문제가 생기는 것 뿐이지,
다리 어디든지 사타구니 포함해서 허벅지, 종아리 어디든지 근육이 문제 생기면 동일한 병은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의사 역할이 뭐냐? MRI에서 다리가 아프고 저리고 페인이 되고 있는데 MRI 정상이다. 그러면 정신병원 가보세요. 당신 왜 왔습니까? 해줄 거 없어요. 가보세요.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의사의 이거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찾아야죠. 그럼 저는 항상 환자들한테 할 말이 있어요. 원장님 저 진짜 이상한 거예요? 아니에요. 이상한 거 아닙니다. 예. 문제가 있으니까 아픈 거죠. 예? 문제가 없는데 어떻게 부산서 여기까지 오시겠습니까? 환자분은 분명히 어디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찾아봅시다라고 해서 설사 실패한다 하더라도 찾는 노력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치료를 병행해 가는 것, 그것이 정말 의사가 해야 될 역할을 생각합니다. 예. 이상근 증후군이 바로 존재하는 이유, 여러분께 이렇게 도구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